자, 카본 빌더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선 이 영상은 카본 빌더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안내해 드릴 겸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을 기획을 해서 찍고 있습니다. 카본 빌더의 현재 문제의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집이라는 주택임대관리 ERP를 한 20년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째 개발한다는 게 하나를 20년째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납품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제가 직원으로 있었던 업체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버전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7 버전 정도 이렇게 버전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또 다시 판 갈아엎기를 해서 기존의 PHP를 가지고서 MVP 형태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소소하게 썼다면, 지금은 전국에 이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러스트를 API로 형태로 배경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고 있고,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주택 관리를 할 때 VOC라고 해서 고객의 소리, 고객의 요청 사항을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클로징 할 수 있는 업무가 누락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관리하는 형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주로 주택관리 앱의 핵심 기능이거든요. 근데 요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누보드에 있는 거에서 만들었던 거에서 뭐 다음 버전이라고 해서도 크게 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뭐 대리점이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고객들이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범위가 점점 개인화되어 있는 범위들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로직, 핵심 로직은 한 20-30%밖에 되지 않고, 뭐 회원 가입이라든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에 이 로그인을 또 연동시키고, 이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권한 관리라고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모든 메뉴를 다 보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별로 볼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직원들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링, 이런 것들을 권한 관리 같은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쭉 베이스를 까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개발하는 게. 그리고 그게 한 60-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 로직은 20-30%도 안 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주택관리 ERP라는 거 하는 특정한 도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은 도메인의 독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70%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모든 ERP에 다 들어가, 모든 웹 서비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7-80% 정도가 공통적인 걸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주택관리 도메인의 특화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언리얼 유니티 같은 경우가 원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엔진인데, 그 게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을 들였던 엔진을 공개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크게 된 어떤 사례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택관리 ERP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로그인이라든 권한관리 이 부분을 딱 띄워서 이거를 공개시켜서 요걸 하나의 사업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만드는 카본 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카본 빌더가 단순히 이렇게 이미 일정 부분 검증된 하이브리드 앱, 저희가 첫 번째 집이라는 하이브리드 앱과 주택관리 ERP를 만들면서 검증된 현장 검증된 어떤 소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누보드 앱 만들기인데, 하이브리드 앱, 왜 카본 빌더가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걸 먼저 내걸었냐면, 그누보드 생긴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아이폰 선전하는 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10년 15년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누보드의 하이브리드 앱, 그러니까 그누보드를 베이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누보드의 API를 따로 만들어서 뭐 플루터라든가 다른
리액트 네이티브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iOS에 직접 앱을 만들어서 연동하는 작업들은 꽤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이렇게 오픈소스 그놈보다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설치해서 10분 만에 설치해서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앱을 설치해서 바로 하이브리드 앱을 뭐 10분 만에 아니 30분 만에 바로 하이브리드 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오픈소스 서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본 빌더가 그거를 자처하고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저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노브도 기반을 해가지고 웹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싹 소강 상태는 없죠. 거기 다 문 닫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노보도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 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치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픈소스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 업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없어지진 않고 계속 이어서 웹 서비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계속 공급을 하는 형태로 남아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은 지금도 뭐 3천만 4천만 이렇게 비싸게 받는 형태의 고가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 웹 시장은 뭐 그노보드를 필두로 해서 뭐 카페 입사해서 그냥 그 쇼핑몰 같은 거는 그냥 바로 노코드라고 하죠. 노코드 툴들이 깔리면서 굉장히 웹사이트 만드는 기술은 좀 저가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쉽게 개인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그러면 개인도 만들 수 있지만 공급자들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노브도에서 20년이 넘게 됐고 우리나라의 그 웹사이트의 거의 6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노브도에서 아직도 10년 넘게 그 앱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회자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의아했다. 그래서 제가 카본빌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노보드 기반을 한 오픈소스를 먼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노보드가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API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 그것을 빌드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딱 깔면은 바로 연동돼가지고 로그인이라든가 게시판 서비스 거기에 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영카트도 연동이 되게끔 하는 거를 금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 버전에서는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버전에서 금방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AI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규칙을 먼저 정해져 놓고 AI한테 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쓸 거는 결제를 할 때 인앱 브라우저라는 형태로 기존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값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앱 브라우저를 따로 띄어서 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제가 개발 마무리되면 그 영카트 부분도 하이브리드 앱으로 바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API가 지금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노보드에서 왜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었냐?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시키는 못 만들었냐? 사실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그 프론트엔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노보드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백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백엔드가 API라는 형태로 이렇게 REST API라고 해서 규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도메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요청과 리턴 값을 이렇게 규격화 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API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노보드에서 API를 못 만들더라고요. 못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안 나오게 된 건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못 만드냐면 API라는 게 그냥 도메인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API라고 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API를 왜 계속 주장을 했느냐? 겉으로는 API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JWT 로그인으로 이게 인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JWT 인증이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도메인이 같은 데에서 보안을 인증을 유지하고 이런 게 어떤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웹 도메인 보안이. 그런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분리하는 순간 도메인이 달라져요. 그럼 타 도메인 간에 이 보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게 뭐 네다섯 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PHP를 사용하는 진영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언어의 라이브러리로 해서 보안을 그냥 딱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쿠키나 세션으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딱 정답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딱 그 구현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웬만한 개발자들이 이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고민이 끝난 거지. 해결을 해줬으니까. 근데 JWT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해체시켜서 이 라이브러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보안에 대한 문제, 보안 기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해체시켜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그 리액트나 저는 스벨트 이런 라이브러리와 백엔드 API 라이브러리의 이 궁합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노보드는 어떤 특정한 그 백엔드를 대상을 하고서 이렇게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맞춰놓고서 이렇게 공을 맞추겠다 했으면 아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도 뭐 리액트가 있고 앵글러가 있고 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노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그 수준이 맞고 하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뭐 그래서 그런 개발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워서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글자 하나씩 써가면서 이게 리턴 값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이것만 잡아내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런데 문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은 돼서 한 번에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서를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다 잘 안 되거든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나씩 마치 과학 실험하듯이 테스트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이게 과연 그렇으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해서 거진 뭐 6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 걸리면서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납품을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이 JWT 로고에 그냥 도입해버리고 그냥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다른 서비스 막 하면서 그냥 로그인은 바로 되는데 재접속을 할 때 로그인이 풀린 데가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놓고 다른 서비스 막 그 본체는 다 만들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지. 로그인이 중간에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막 하다가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맨대가 해당하면서 그리고 막 압박감을 실제 서비스 하겠다라고 막 무리하게 선언을 해놓고 개발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찾아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증 시스템을 다 마련해놓고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AR 가지고 막 제 ERP를 이렇게 인증을 하다 보니까 제 그 ERP 인증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그 뎁스가 되게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인증이 더 들어가고 더 인증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그 적용되어 있는 3단계 정도의 인증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권한 관리는 또 별도의 일이고요. 그거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또 카본빌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 또 그냥 단순히 웹 안에서 동일한 도메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그 타 도메인 간의 인증 그리고 그 인증에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좀 비교적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그 가정하고서 인증을 강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PI가 아니라 인증 시스템이었다. 실제 핵심은. 그리고 제가 이제 FAPI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라우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보낼 때 어떤 그 접근하는 규칙이죠. URL 우리가 URL이라고 하잖아요. 도메인 그 URL 촬영해 보면은 슬러시 해가지고 뭐 단어 나오고 슬러시가 나오고 마지막에 해당 파일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주소 마지막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익히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게 파일 탐색기를 열고 거기에 폴더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 폴더로 파일명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처음 가르쳐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라우팅은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냥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놓고 이것을 불러오는 거다라고 그냥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이미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챙기는 건 뭐냐, 폴더명이 조금 이렇게 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해서 동적 폴더 기반 라우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라우터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넣어놓고 제가 라이브로 연동을 시켜놓으면 바로 그게 주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RUD죠. 게시인지 포스트인지 푸시인지 이렇게 요청하는 것만 이렇게 그 함수명만 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 해당 그 CRUD의 타입별로 함수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요청이 돼서 파일이 작동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들여서 리턴하게끔 하는 되게 단순한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 앞단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인증이 걸려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딱 보면은 이게 뭐 그런 어렵지 않네. 그냥 바로 파일 구조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개발은 어려우면은 개발을 하기가 힘들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가 주택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그 호실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막 호실수가 늘어나는데 매월 체크해야 될 월세 관리비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뭐 그 계좌에 찍히는 관리비 목록이 막 수천 줄 수만 줄이 막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엑셀로 관리하다가 보니까 엑셀이 버벅거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직접 제가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게시판을 개조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왜냐하면 게시판을 직접 코딩을 하게 되면은 엑셀은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PHP 이렇게 파일을 제가 딱 몇 줄 이렇게 넣게 되면 그냥 그것만 이제 단순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PHP 자체가 굉장히 빠른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병목 현상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뭐 별 세상이 다 있나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업에서 도메인에 대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실력이 쌓여지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프로그램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구조,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 눈높이, 저는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CSS만 다룰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냥 파일 열면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이게 컨트롤하면 되지. 이거를 뭐 막 너무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뭐 그 스코픽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그 주입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뭐 불러오고 뭐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를 사용하면 또 꼭 그런 형식으로 하더라고. 클래스 묶어가지고 뭐 2차원, 3차 함수처럼 이렇게 막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파일 불러오면 거기서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거 실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에까지 집어넣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프론트엔드를 발견해서 너무 기뻤던 게 스벨트가 딱 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알면은 그냥 스벨트 딱 보면은 그냥 이거 좀 고민할 필요 없이 막 주입하고 빼오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그리고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건너보드 기반을 한 API뿐만 아니라 스벨트 킷이라고 해서 스벨트 자체가 지향하는 그 라우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쉽다 보니까 넥스JS가 유명하죠. 리액트에서. 넥스JS는 사실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을 실현해 준 거예요. 그런 보시고 쉬운 게 좋은 거예요. 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은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러스트 악썸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거기에 또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을 적용해서 또 라이브러리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동적 파일 기반 라우팅을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은 그냥 엔터프라이즈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야지 전환하는 것도 쉬워요. 자, 그리고 스벨트하고 캐패시터의 구멍합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캐패시터는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이오닉이 하이브리드 예전에 코르도바라고 해서 그 스프링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이 도입됐을 때 모바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제이쿼리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이쿼리 모바일이 코르도바라는 그 이렇게
네이티브 기능과 HTML,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이렇게 중간에 진검 이렇게 다른 허브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 묶음을 코르도바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더 발전시켜서 상업용으로 만든 게 아이오닉이었고, 아이오닉이 그 플루토가 나오면서 약간 긴장을 했는지 그 오픈소스를 더 강화시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를 그냥 캐패시터로 다 쫙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르도바가 다 그처럼 오픈소스화 시켰는데 캐패시터로 만들면서 더 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에 거의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앱에 거의 뭐 그 명장, 아무래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 웹사이트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캐패시터로 이렇게 연동시키면은 그냥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고급 기능은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네이티브 기능을 다시 래핑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범용적으로 보안에 대한 어떤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플러그인들이 캐패시터 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캐패시터 커뮤니티라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개인들이 만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웬만한 것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PHP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눈보드를 캐피스터로 전환한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랩핑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돼?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벨트를 만들어서 SPA라고 해서 스벨트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캐패시터의 플러그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셔야지 가장 무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패시터는 지금 뭐 스벨트 버전은 오히려 강화되어 있지 않고 앙글러, 그리고 리액트, 그리고 뷰의 버전은 좀 정식화되어 버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벨트는 역설적이게 되게 개발하기 쉬운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커뮤니티형 라이브러리 형태만 지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스벨트는 그냥 이쁘게 개별적으로 만드시고 그냥 캐패시터 붙이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벨트가 워낙에 개발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앱을 그냥 술렁술렁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카본 빌드에 그냥 바로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해놔서 그냥 설치해서 바로 하이브리드 그 안드로이드, iOS 바로 설치해서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개발이 쉽다. 자, 그리고 카본 빌드의 장점, 사실 이 부분을 누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건데, MVP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사실 그누보드가 MVP에 적절하는 이유는 깔자마자 10분 만에 내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바꾸면 도메인 그 이름 바뀌고, 거의 웬만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뭐 테마라든가 뭐 빌더 같은 거 이용하면 또 그 이미지라든가 뭐또 구조 같은 것도 금방금방, 그리고 플러그인들이 워낙에 스킨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가져다가 깔면은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MVP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지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스킨 기능 뭔가 이렇게 MVP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요게 스킨이라는 형태의 랩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단계를 거쳐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프론트엔드를 분리하게 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프론트 백엔드 분리가 정석이게 되는 건데,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할 때는 그 프론트와 백엔드 분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접속자가 너무나 폭발적인 서비스가 되더라도 사실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변경되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백엔드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엔드를 분리하게 되면은, 프론트와 백엔드를 분리하게 되면 MVP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같이 두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프론트 분리로 그 웬만한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프론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벨트하고 캐패시터 형태로, 그리고 스벨트 자체로서 웹 서비스 형태로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엔터프라이즈 준비가 된 거고요. 프론트는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백엔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사실 백엔드는
언어를 좀 바꾸긴 해요. PHP가 굉장히 좋은 언어긴 한데, 그리고 가장 그 C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그 튜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MVP만으로도 얼마나 서비스를 다 대응하죠. 그런데 이거를 서비스를 그 PHP 서버를 분리하거나 이걸 동시에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 뭐라고 해야 돼, 자원 관리가 좀 비효율화되고 그리고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러스트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동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에러가 잘 안 나니까, 그리고 MySQL을 PostgreSQL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도메인별로, 도메인이 뭐냐면 어떤 그 관심사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회원 가입용, 멤버용 그 도메인이 있고, 서비스용 도메인이 있고, 뭐 쇼핑몰 도메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야지 하나가 뻑이 나더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그리고 하나의 도메인도 여러 가지 그 서버가 여러 대가 이게 물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게 돼서 그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좀 스무스하게 편리하게 바로 넘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HP 라이브러리에 러스트 SQLX 라이브러리와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식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중에 전환하기 위해서 관심사별로 도메인별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도메인 연결을 시켜놓은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에서 PostgreSQL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가된 게 다국어 설계 글로벌 버전이 또 추가가 돼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도메인의 랭이라고 하는 그 아까 전에 그 동적 라우팅이라죠. 동적 변수화 시켜 있는 도메인 넣어놓고 KU, EN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한국어 버전으로 보여지고 영어 버전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다른 언어 버전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프론트엔드 쪽 그리고 백엔드 쪽에 있는 부분을 설계를 조금 더 추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니 그 뭐 할라 그런 걸 만들어, 그냥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노코드 시스템 사스 잘 이용하면 될 것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스트용 그 서비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 진짜 본질적인 서비스, 뭔가 기획이 되고 뭔가 투자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만들기가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본 서비스가 됐을 때 접속이 양이 많아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흔히 말해서 대박이 나서, 그러면은 바꿔야 돼. 바꿔. 왜 바꾸냐면 이게 조삼모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쉽게 하면서 뭐 싸게 해주면서 거의 무료로 쓰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적인 서비스 우리가 직접 그 코딩해서 만든 서비스 대비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코스트가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대사가 되면은 돈도 많이 벌릴 거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을 해야지 절감한 비용만큼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경을 해요. 어떻게 변경한다? 엔터프라이즈 본인이 직접 쓰는 변경하는데 엄청난 공수가 들어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수가 문제가 뭐냐면 수율의 문제도 있어요. 만들어서 전환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환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 아무튼 그리고 돈을 썼는데 서비스가 개선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스를 의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MVP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다 전환 가능한 형태, 100% 오픈소스. 그러니까 사스가 뭐냐면은 그 안에 그냥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쉽게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스라고 보면 돼요. 그 AWS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도 사스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또 전환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런데 내가 직접 입고를 하는 형태, IDC 센터에 내 서버 직접 입고하는 상태가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비용을 생각해서 엔터프라이즈까지 가는데, 처음에 개발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가는 데까지의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엔터프라이즈 전환 비용도 거의 없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전환을 하는 서버에 대한 세팅에 대한 부분도 사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게 가파르게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본 빌더가 유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본 빌더 도메인은 karbon.kr입니다. 지금 테스트용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본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서 버튼 안 눌린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 영상을 먼저 찍어 놓은 거는 그 모두의 창업인가 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오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길지만은 부연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임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